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는 1973년 수교를 맺은 오랜 친구로 반세기 가까이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이장근 주 방글라데시 대사와 함께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획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주 방글라데시 이장근 대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방글라데시의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볼 텐데요. 방글라데시가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일까요? 네, 현재 방글라데시의 코로나 상황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지난 1월부터 4차 유행이 있었지만 다행히 확산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율이 30%에 달했었는데 지금은 1% 아래까지 떨어지고 하루 확진자 수도 100명 이하로 아주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 인구가 1억 7천만 명이나 되고 또 열악한 의료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 확진자 수가 200만 명 아래 그리고 사망자 수도 3만 명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률은 50%의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부스터샷 접종률도 2%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곳에 있는 저희 한국 교민들도 많이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곳 교민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협조로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스터샷 접종도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3월 말이면 희망하시는 교민들의 경우는 부스터샷을 대부분 이렇게 접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 나라의 대부분의 제한 조치들도 해제되었습니다. 3월 초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경우 입국 시나 출국 시에 더 이상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도 지금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한국과 방글라데시 교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양국 간 교역 규모가 감소한 반면 지난해에는 큰 폭으로 회복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의 양국 교역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방글라데시 교역은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인 22억 불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해 대비해서 60% 가까이 증가한 6억 불에 달했습니다. 방글라데시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도 전년 대비해서 약 40% 증가한 5억 불대를 기록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이전 10년 이상 아주 지속적으로 6, 7%대의 경제 성장을 기록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8.2%나 되는 높은 성장을 달성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0년에는 3.5% 그리고 지난해에는 5%의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견실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유엔 총회에서 방글라데시를 2026년부터 현재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제 전문기관들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38위 수준인 방글라데시 경제 규모가 15년 후인 2036년에는 24위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2밖에 안 되지만 인구는 세계 8위나 되는 그런 인구 대국입니다. 이런 방글라데시가 아주 빠른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신흥시장으로서 큰 가능성과 또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 그리고 아세안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교육국이자 또 투자 대상국으로 아주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 중인 방글라데시.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협력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인프라 개발 협력인데요.
인프라 개발이라고 하면 단순한 사업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플랫폼이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공항이나 철도, 도로 등의 많은 인프라 개발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방글라데시는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나 철도, 교량, 공항, 발전소, 그리고 전력과 같은 그런 인프라 건설을 아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인프라 사업 진출도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한 건설 사업 규모가 18억 불에 달했습니다. 세계 순위로는 8위의 해외 건설 수주국이 바로 방글라데시였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 사업은 2020년에 삼성건설이 수주한 16억 불 규모의 다카 국제공항 제3터미널 건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재 대우건설이나 포스코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대표적인 한국 건설사들이 발전소, 병원, 도로, 공항 같은 그런 다양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초에는 해영건설이 방글라데시에서 3억 불 규모의 치타공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을 수주했고, 사만 기업이 1억 5천만 불 상당의 그런 교량 건설 사업을 또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인프라 건설 진출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에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카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인드와 방글라데시 민간협력청 간의 협력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하에서 G2G, 정부 간 플랫폼을 통한 인프라 협력이 지금 활발히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시장은 우리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그런 다양한 지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탄과의 관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겸임국이기도 한 부탄은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과 부탄 양국은 그간 어떤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 부탄 왕국은 1987년 9월에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 지난 35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탄은 국가 정책의 목표를 경제적인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데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추진 방향이 대부분 나라들과 같이 경제적인 지표인 GDP, 국민 총생산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감과 또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인 GNH, 곧 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지표를 높이는 데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탄에 상조 공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부탄과 매우 우호적이고 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부탄 국민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아주 좋아해서 매년 한국영화제, 그리고 K-팝 경연대회, 태권도 대회 같은 그런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부탄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2020년과 지난해에는 이런 문화 행사들이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곳에 2020년 7월에 부임을 했는데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부탄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탄 정부가 국제 항공 운항을 중단하고 또 방문자들에 대해서 3주간의 아주 엄격한 시설 격리 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부탄의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교 35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는 이전과 같이 부탄에서 태권도 대회와 한국영화제, 그리고 K-팝 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은 한국과 방글라데시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약 50년간 이어온 양국 관계가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선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한국과 방글라데시 양국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해가 됩니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12월 파키스탄과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또 주권국가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5개월 후인 1972년 5월에 신생 독립국인 방글라데시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3년 12월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저희 대사관은 내년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아주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던 사례인 의류 분야, 섬유 분야의 협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양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의류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5%나 되는 부분을 의류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1970년대 말부터 방글라데시에 진출해서 또 투자해왔던 한국 기업들의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와 또 영원무역과 같은 한국의 의류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의 의류 사업을 함께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한국은 방글라데시 내에서 섬유 의류 분야에서 아주 최대의 투자국이 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력의 가능성과 또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양국 간 수교 50주년은 이제 곧 새로 출범하게 될 우리 정부가 신흥시장으로 아주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 8위의 인구 대국 방글라데시와 협력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대사관은 의류 분야에서의 그런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양국 관계가 ICT, 인프라, 그리고 보건, 자동차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는 방글라데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저희도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장근 주 방글라데시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